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어제는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 팔순이어가지고 2년 전에 갔었고, 어제는 이제 제 제갓집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일이 있어서 이제 갔었어요. 갔었는데 뭐부터 말을 해야 되나? 저는 큰 뭔가를 많이 얻어온 느낌이었어요. 이제 뭐 제갓집은 제 신도부는 그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이것저것 봐달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들보다 더 열정이 강한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그 연세에 막 정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일을 보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놀랬어요. 나도 힘든데,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이거 보통, 그러니까 달리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최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야 할 분이 있다고 해서, 또 이제 다른 또 어떤 큰 사업하신 또 회장님을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아주 잠깐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전 이제 어제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저녁 비행기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거기 가서 뭐 둘러보고 뭐 좀 보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일 보고, 또 그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그 회장님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 잠깐 이야기를 이제 한 게 전부였는데, 그 잠깐 만난 시간 속에서 좀 많은 걸 얻었어요. 배웠어요, 제가 오히려. 요즘 이제 우리 사람들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신세 한탄들 많이 하는 걸 봐요. 40도 안 됐는데 신세 한탄을 하고, 저는 왜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버둥을 쳤는데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진짜 그 두 분 다 이제 같이 가셨던 그 제갓집 신도분 두 분 다 너무나 살아온 인생사가 너무나 화려해요. 화려하고 풍파도 많았고, 같이 동행했던 제 제갓집, 이제 그분은 이제 평생을 이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어떤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어제 만났던 소개시켜줬던 그 회장님이 사업하시는 어떤 그런 제품을 띄어다가 해외에서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어떤 그런 사업적으로 관련된 거래처인 거죠. 근데 거래처인데 되게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노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제 살고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준비 중인데 그 열정, 패기, 제가 정말 본받을 만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상처도 입고 또 치유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시련도 없이 어떤 그런 상처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서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깨우치는 거고, 그러면서 치유하면서 나 스스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들도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시련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사 살아가는데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젊어서 많은 그 사업을 하셨는데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엄마도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녀분이 둘이 있는데 애엄마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자녀분을 혼자서 키워야지 되고, 4살 된 3살 된 애기들을 집에 놔두고 일터로 나가야지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은 배고파서 싱크대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밥솥을 열고 밥을 퍼먹고 있더래요.
뭐 그런 걸 봐가면서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잘 돼야지 되겠다. 그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꾼을 만났고 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뭐 저쪽에 뭐 신림동에 점집을 간 거예요. 점집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사기 맞은 곳은 남쪽에 있다. 근데 그분의 말들이 모든 게 다 맞았었나 봐요.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제 그 무속인이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기를 맞아가지고 금전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제로 상태에서 제주도로 내려간 거죠. 그분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 이걸 말해야지 되겠다. 말해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어제 차고 계시던 이 팔찌도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PPR 광고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게 그 원가만 거의 60만 원 돈 해요. 이게 용암이에요, 용암. 마그마라는 용암인데 그 용암을 현무암을 3,000도 4,000도 불로 녹여가지고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뭐 혈액순환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장님이 돈도 잃고 사기도 맞고 애기들은 둘도 있고 해서 점쟁이 말을 듣고 이제 내려갔나 봐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어떤 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기다려라. 그곳한테 제보를 받은 거야. 그 사기친 놈이 이곳에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야산에 어디에 정말 천막을 쳐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읽어놨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 사기꾼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를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그 텐트 친 곳 주변에서 김이 땅에서 모락모락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가 봄도 아닌데 김이 모락모락 나서 이렇게 파서 보니까 그게 마그마 현무암이 이게 뭐가 이렇게 뭐 발효가 됐는지 햇볕하고 물하고 뭐가 이렇게 됐는지 그 돌에서 바위에서 이렇게 연기가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그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많은 인체에 좋은 어떤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벌써 30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얼핏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그곳에 가서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막 아주 국회 하시는 분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고 유명하신 분들하고 다 이렇게 사진 찍으신 게 이렇게 액자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이 사업, 저 사업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 최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몇 년 전까지만 이렇게 다니던 점집이 있었는데 서울에 그 집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찾으려고 애를 먹었는데도 못 찾고 있대요. 근데 거기가 무슨 신림동 점집이라는데 제 연배는 저하고 비슷하대요. 만약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이 그 회장님이 찾고 계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냐고. 그래서 무속인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기꾼 때문에 자기가 회사가 번창하고 그 돈도 다시 벌게 되고 그 일로 발판 삼아서 큰 사업에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붙여버리는 어떤 그런 사업에 큰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이 불을 확 지피는 어떤 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직 대통령 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이 막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전직 대통령이 불이 꺼졌다. 그 대통령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깡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서두가 길었어요. 사람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큰 기백이 있어요. 근데 이 회장님한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주도에 전직 대통령이 업무차 큰 청와대 경호실장이며 국무총리며 모든 수행 비서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오게 된 거죠.
제주도에 오게 돼서 이 회장님이 운영하는 원석의 회사에 지나가는데 누구 대통령님 하고 나타난 거 앞에 쫙 한 거예요. 이 건강 탈지니까 이거 차세요. 그러니까는 경호실장이 제지하고 뭐 다 가스총 차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어떻게 났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많은 사업에 실패도 받고 너무나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봤고 많은 시련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나이 연세 지긋이 드셔가지고 제지를 하니까 이건 놔 하면서 이제 놔라 하는데 그게 사진이 찰칵찰칵 찍힌 사진이 그 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이 괜찮습니다. 놓으세요. 그래서 직접 채워드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개발한 무엇입니다라고 이제 채워드린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셔야지 됩니다. 하면서, 이제 태극마크도 달아주고,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이게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마크도 달아주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마크, 그리고 분석해주는 곳에서 다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박람회에 가서 또 박람회 또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초청받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정치인들, 뭐, 국무총리님들, 뭐, 거기에 있었던 모든 분들하고도 사진들도 찍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명세가 탄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게 한 단계 이 회사가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가셨던 사업하시는 그 이제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님은 이제 또 다른 해외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서 분물 터지듯이 뭐가 됐고 그래서 최 선생님은 내가 꼭 소개시켜 줄 분이 있다면서 제주도까지 가서 굳이 이렇게 먼 곳에 가셔서 이렇게 소개도 받고 저녁도 후하게 대접받고 잘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 두 어르신한테 제가 뭐 돈 들여서 기도도 제주도 가고 해요. 근데 그 기도 이상으로 많은 철학을 배워왔어요. 인생 철학, 인생 삶에. 그래서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르신들 저보다는 한참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배울 점도 많았었고요. 그 회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탁 채워주는 어떤 그런 패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을 잘 잡으시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가 정말 이거다 싶을 때 정말 내가 내면에서 내 심장에서 우러나는 기백 이런 것이 어떤 성공의 어떤 씨앗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된 선생님도 비슷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무속인이죠. 그분도. 근데 우연찮게 또 소개를 받게 돼서 그분도 알게 됐었는데 그분도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무속인인데 그 영국에, 미국에, 매스컴에, 일간 신문지, 아침 뉴스에, 탑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요? 무당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정작 다 이렇게 인정을 안 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어제 그 회장님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어떤 그 무속인 보살님이 나는 조선의 왕후를 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이 나라에 조선에 왔으니 내가 왕비의 대례복을 입고 영접을 하겠다 하고 인사동에 오시는 왕비를 큰 중요한 행사 때 입는 왕비 옷을 입고 턱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경호실장이 난리 난 거죠. 어떤 미친년이 여왕이라면서 왕비 옷을 입고 영국 여왕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청와대가 각각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책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별 미친년 다 보겠네. 이렇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별 미친년 다 보겠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빨리 치워! 뭐 그랬겠죠. 예를 들자면. 그 빨리 없이 그 여왕님 곧 있으면 도착하는데. 근데 그분은 패기로 그 여자분이 내가 왕후고 나는 무당이고 왕비의 몸을 실어서 내가 여왕님을 영접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면서 그 기백이 그 제주도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와
멋지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쫙 대레복에 그 쫙 비녀 꽂고 그 봉황 그 비녀를 쫙 꽂고 큰 이 도포자락 봉황 자수가 낮은 그걸 쫙 입고 이러고 인사동에 서 있으니 그 무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은 오는데 안 가고 버틴 거죠. 이제 경호실장은 치워라 어디 가라 빨리 사라져라 그랬는데 안 가고 쫙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왕이 나타난 게 대통령님의 지시가 떨어졌겠죠. 이러이러한 무당이라는데 이런 데 서 있는데 어떡하냐. 그냥 내비 두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두게 된 거예요. 여왕이 나타난 거예요. 여왕이 직접 와가지고 이것은 무슨 옷입니까? 그래서 통역관이 옆에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무당이다. 포튼 테일러, 샤먼이다. 샤먼을 모는 포튼 테일러인데 조선의 왕후를 모시는 몸주다. 그래서 나는 여왕님이 이곳에 방문한다고 해서 이렇게 왕후의 옷을 입고 여왕님을 영접하려고 우리 옛날 조선의 왕비 옷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 있었다 하니까 두 손을 잡고 여왕님이 반긴 거예요. 근데 그날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며 어디에는 기사에도 없었어요. 근데 영국의, 미국의, 해외에서는 탑 뉴스 대문짝만하게 그게 여왕님하고 그분하고 찍은 사진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분하고 같이 내일 안동에 가겠다. 그래서 안동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동까지 가서 같이 영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탑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무당이. 탑스타가 돼버려가지고 그 기백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말로 청와대까지 가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책자에도 나왔어요. 별 미친년 바보겠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이제 경호실장님이 아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도 받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전편에도 말했지만 어떤 그런 큰 내가 어떤 기회라고 돼 있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런 배보 있는 행동, 배짱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구슬했다고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을 해도 뭔가가 좋은 일도 없고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뭔가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초능력처럼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패기 열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 내 진로도 보고 한다면 인생 역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